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5학년도 송파 체험국어학원에서 새롭게 강의를 담당하게 된 강사 한진영이라고 합니다. 잠실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설명의 목차를 간소하게 4개로 구성해 봤는데요. 저를 잘 모르실 테니까 짤막한 제 소개 드리고요. 잠실고등학교의 역대 시험 기출 문제들 조금 살펴보면서 시험 출제 경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저만의 내신관리 시스템 소개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수업 일정 안내해 드리면서 이번 설명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려야 하는데요. 가장 좀 부끄럽고 창피한 시간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 어필하거나 자랑하는 걸 사실 잘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어필을 해보자면요. 저는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출신의 전공자입니다.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조금 했었고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국어교육과에서 좋은 스승님들 만나서 열심히 학업을 지속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국어교육과 출신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전문적인 지식의 영역에 관해서도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교과서 직접 쓰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분들께 직접 수업을 들을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많은 양의 배경 지식을 쌓았다. 그리고 또 국어 교육이다 보니까 이 교수 학습적인 측면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거듭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얻어진 여러 가지 티칭 스킬이라든가 수업을 구성하는 방법이라든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크게 핀잔 같은 걸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온 능력 있는 강사다. 이런 어필 드리고 싶었고요. 또 저는 송파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강의를 하지만 타학군에서는 경험이 조금 있습니다. 대치에서도 강의를 했던 적이 있고요. 중계은행사거리, 노원 쪽이죠. 그쪽에서도 학생들과 수업을 했었고요. 중랑구에서도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학생들과 다양한 학교를 접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송파에서도 잘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 전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1년 동안 내신과 수능을 함께 대비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제 제자들이 대학교에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요. 이것저것 고대 국어교육과 나오고 다른 학교에서도 수업 열심히 했었고 그 다음에 고3까지 가르쳤었고 결론적으로 능력 있는 강사다. 어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적어놓은 것은 제가 2025년을 대하는 마인드셋을 적어놨는데요. 새로운 도전과 열정입니다. 저도 정들었던 학군지를 떠나서 송파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좀 열심히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열정 가지고 도전할 예정입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학교를 떠나서 고등학교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성적이 조금 좋은 학생이든 좋지 않은 학생이든 고등학교 내신은 대학교 입시와 직결되지 않습니까? 성적이 조금 안 좋았던 친구의 경우에는 나 고등학교에서 한번 판을 뒤집어 봐야겠다. 열정적으로 도전해야겠죠. 그리고 원래 성적이 조금 좋았던 친구들은 쭉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도전 거듭해야겠죠. 저와 같은 마인드셋으로 열심히 공부해 나갈 학생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여기 적어놓은 것은요, 제가 딱히 학생들에게 수강 후기를 받지는 않았어가지고 간소한 카톡 몇 개를 그냥 소개해 봤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저와 만나지 않았어서 혼자 공부를 했었는데 한 내신 등급 5등급 정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저를 만나서 조금 차츰 공부를 해나가다 보니까 성적이 계단식으로 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에는 처음으로 1등급까지 받아가지고 너무 기뻤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전달해 줬었는데 저 역시 감개무량하더라고요. 강사로서의 최대한의 보람은 역시 학생들의 성적 상승의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적 상승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학생들과 다방면으로 소통하고 있거든요. 오른쪽에는 친구가 저에게 이제 혼자 공부하다가 모르는 내용도 이제 물어본 건데요. 저야 아침이든 새벽이든 깨있기만 하면은 24시간 확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이런 저의 모습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면서 제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잠실고의 시험 경향을 살펴볼 건데요. 크게 문학과 문법 투 트랙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학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교과서 내용에 굉장히 충실한 편입니다. 그리고 교과서 내용에 충실하다는 건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뜻인데 복병이 있다면 문학갈래 이론이 다수 출제된다는 점입니다. 매 시험마다 빠뜨리지 않고 이 문학갈래 이론이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 희곡의 대사 유형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묻고 있어요. 이 정도 이제 쉬운 문제인데요. 그럼 학생들이 당연히 희곡은 뭐고 대사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머릿속에 숙지가 되어 있었어야겠죠. 자, 이런 문제도 있는 반면에 조금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1번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번 문제는 학생들이 이거 거저주는 문제 아니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다소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정답은 4번이었는데요. 적절하지 않은 거거든요. 음수율과 음보율은 소리의 공간적 위치를 반복해서 리듬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요 소리의 공간적 위치를 반복하여 리듬을 형성하는 방법은 시에서 음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음수율, 음보율, 음위율 같은 거 수능에서 크게 중요한 개념도 아니고요. 다소 지엽적이다 라고 생각될 수 있는 파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변별시키기 위해서 1번 문제 같은 데에 이런 복병을 넣어주셨던 거죠. 뭐 별 수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내시겠다는데 공부해야죠. 이런 문제들 맞추기 위해서는 이 문학 개념에 대해서 빠삭하게 공부를 해놔야 된다. 이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문법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와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보통 중학교 때 국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국어도 암기 과목 아닌가 하고 넘어가곤 하거든요. 뭐 실제로 중학교 때까지는 암기 과목이라고 봐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 오게 되면은 생각하는 능력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왼쪽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와 동일하게 그냥 이거 띄어쓰기 방법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거 내용만 알고 있으면 체크 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문제 같은 게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 틀릴 만한 문제입니다. 음운 변동 현상 중에 뭐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 구개음화에 대해서 보통 이제 대다수의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만 구개음화를 알고 있느냐. 일단 구개음화가 왜 구개음화인지도 내용 정리를 잘 못해요. 어떻게만 외우냐? 다음 중에 디귿이나 티읕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형식 형태수 2를 만나면 모습이 바뀌어서 지읒과 치읒으로 소리 난다. 대강 요 정도로만 내용을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기로는요, 문제를 잘 풀어낼 수가 없어요. 구개음화라고 하는 거 자체가 구개음이라는 음운으로 교체되는 변하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지읒과 치읒이 구개음이겠죠? 변한 다음에 결과니까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구개음으로 바뀌어서 소리 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바로 이 모음 이의 존재 때문인데요. 이 이라고 하는 모음이 이 구개음, 입천장이거든요. 입천장에서 소리 나는 음운이기 때문에 얘네들 잇몸에서 소리 나다가 갑자기 입천장으로 소리를 내기가 버겁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음 위치가 비슷한 디귿은 잇몸, 지읒은 입천장에서 소리 나니까 입천장에서 소리 나는 것들끼리 자음 모음을 함께 발음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구개음화인데 그냥 내용만 암기하고 있었던 친구들은 이 문제 두 음운의 무엇을 비슷하게 만드는 것인지 조음 위치를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친구들은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암기만 하고 있는 친구들은 풀 수 없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반드시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평이한 난이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실고등학교 객관식 26문항, 서술량은 한 문항에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모의고사 외부 지문 조금 나오기도 하고요. 학교 프린트에서 나눠주시는 외부 작품들이 있으니까 이거 역시 당연히 공부해야 합니다. 교과서 내용에 충실하게 공부할 것. 문제가 있다면 시험 범위가 조금 넓은 편이기 때문에 빠뜨리지 않아야 할 것.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개념 이해 완벽하게 할 것. 이 세 가지가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난이도 자체는 잠실고 쉬운 편입니다. 그러나 최상위권 경쟁은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아무래도 객관식 한두 문제, 사실 두 문제면 엄청 큰 거죠. 그리고 서술형 점수 같은 것도 뭐 0.5점, 1점 얼마나 감소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등급이 휙휙휙 바뀌게 되거든요. 진짜 0.5점, 1점 차이로 1등급, 2등급이 갈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본 문제들 풀어보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스스로 체화를 해야 되고요.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실수하지 않는 거. 그러기 위해서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내용도 잘 알고 있는 거. 요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잠실고는 올해에도가 아니죠. 이제 2025학년도 새롭게 개정 교과서가 나오면서 창비 교과서를 쓰기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배우는 내용들은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음운 변동, 아까 비음화, 유음화, 국유음화 했었던 것들이죠. 이번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요, 뭐 독서에서 가르치는 내용 똑같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단원 이름 자체가 갈래잖아요. 시, 소설, 희곡, 교술 해가지고 이 네 파트에 대해서 이론 무조건 학교에서 가르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과 기조는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냥 새로운 제재에 맞춰서 내용 이해, 그 속에 숨어있는 코드들 있죠? 그거를 최대한 뽑아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만의 내신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하겠습니다. 2025년에 맞게 저도 5단계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규 수업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제가 타 학원에서 수업했었던 그 교재의 표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제가 직접 교사용 자료들과 출판사 자료들 종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교재 만들어서 제공할 거고요. 필기노트 만들어서 이것도 제공할 예정인데요.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다 보면은 잠깐 딴짓하는 사이에 선생님 설명을 놓쳐가지고 못 적는 경우들도 있고, 또 아니면은 한 과목마다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2분 이상이기 때문에 A 선생님이 수업에서 하신 얘기를 B 선생님이 안 하시기도 하고, 혹은 그 역의 경우가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 어떤 내용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각 학생들의 필기를 모두 수거해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 전부 한 권의 노트로 만들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빈틈없이 빠짐없이 완벽하게 하는 게 내신 공부의 기본이니까요. 그 다음 클리닉 테스트로 학생들이 스스로 이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좀 빈칸들이 많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클리닉 문항이 거의 다 주관식과 서술형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인데요. 저는 스스로 설명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면 그건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지선다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찍어서 맞춰놓고서 뭐 귀찮으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거 알고 있다 라고 착각한 다음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한 경우 시험 때까지 빈틈이 메워지지 않을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이 주관식과 서술형 문항 대비를 포함해서 학생들의 이해를 점검하기 위해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출제하곤 합니다. 학생들이 제 수업에서 가장 좋았던 점을 보통 이 클리닉 테스트로 뽑아주더라고요. 그 다음은 과제장 제공할 예정이고요. 이건 이제 객관식 문제들 위주로 학생들이 기본 개념 반복 숙달할 수 있도록 내용 암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매주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직접 보충 때는요, 학교 시험 스타일과 최대한 유사하게 제가 직접 만든 문제들 포함해서 예상 문제들 있죠. 파이널 직접 모의고사 제공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최대한 실수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도록 자신의 본 실력을 본 시험에서 100% 발휘할 수 있도록 대비하려고 합니다. 정규 수업, 필기 노트, 프리 테스트, 과제장, 모의 시험 총 5단계 학습으로 확실히 좋은 성적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수업은 주중 1회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클리닉도 기본적으로 주중 1회인데요. 여기서 이제 빈틈을 많이 메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 이후에도 학생이 부족하면은 당연히 더 남겨서 공부시킬 거고요. 2회, 3회 이상도 부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업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둘째 주 이후에 기강될 예정인데 요일과 시간은 사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어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협의를 토대로 최대한 늦으면 2월 7일 정도 그 이내에 결정해서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총 7, 8주 정도 같이 공부하게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 도전의 해 새롭게 고등학교에서 지금까지의 자신과 결별하고 보다 좋은 성과 보다 나은 내 자신을 만나고 싶으신 여러분들 저와 함께 도전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 강사 한진영이었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놨으니까 혹시 문의가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거나 학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